정규직화를 요구하며 공장을 점거한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같은 건물에 사는 정신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2명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같은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하는 학교폭력 상피제가 도입됩니다. 울산 지역 택시요금 인상안이 오늘 울산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0일 화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울산지방은 오늘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다 오후 들어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5도를 기록했고 낮 최고 기온도 17도에 머물러 쌀쌀하겠습니다. 밤부터 흐려져 내일은 새벽 한때 해안가에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고 아침 최저 6도, 낮 최고 13도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울산기상대는 당분간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공장 점거 농성을 벌인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조원 100여 명에게 무더기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번 판결이 비정규직 노조의 정규직화 투쟁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영남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11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25일 동안 울산 1공장을 점거하며 농성을 벌였습니다. 넉 달 전 대법원이 사내하청 근로자 최병승 씨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단체 행동에 나선 겁니다. 회사 측은 고용관계가 없는 사내하청 노조의 불법 점거로 2,500억 원의 생산 손실을 입었다며 법적 판단을 요구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사건 발생 2년 만에 공장을 점거한 사내하청 노조원 191명에게 1인당 50만 원에서 350만 원씩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지만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집행력이 없고 근로자 1명에게 선고된 판결을 다른 근로자들에게 확대 적용할 것을 요구하며 불법 파업을 하는 건 정당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판결은 상대적 효력 밖에 있는 만큼 나머지 근로자들은 새로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법원은 다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당시 4차례 잔업을 거부한 정규직 노조에는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가 연말 대선의 노동계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법원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설치한 볼라드가 오히려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무릎지뢰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주먹구구식 설치에 관리도 엉망입니다.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구 달동의 한 교차로, 볼라드가 밑둥을 드러냈습니다. 횡단보도마다 볼라드가 설치돼 있지만 한 군데도 성한 곳이 없습니다. 이거 고쳐야 돼요. 그런데 매년째 내일이 있거든. 깨지고 부러지고 넘어지고 도심 일대 볼라드를 살펴봤더니 온전한 것을 찾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자동차의 인도 진입을 막아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건데 관리가 안 돼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설치도 문제입니다. 이렇게 한 곳엔 볼라드가 설치돼 있지만 폭이 똑같은 반대편 인도엔 볼라드가 설치돼 있지 않아 차량들이 인도 위에 버젓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규의 볼라드는 밝은 색으로 칠해 식별이 쉬워야 하고 보행자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로 만들도록 하고 있지만 반사도료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고 재질도 단단한 화강암으로 된 게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 보행자가 보기도 힘들고 부딪히면 다치기 쉬워 무릎주례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제 부딪힐 가능성도 있죠. 좀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다니고 하는 건 그 지장 없이 다니지 않을까요? 야간에도 안 다칠 수 있도록 칼라로 그죠? 뭐 구분을 해둔다든가. 울산에 설치된 볼라드는 모두 2,153개. 주먹구구식 설치에다 부실한 관리로 볼라드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정부의 바지락 채취 금지 조치가 내려진 지 26년 만에 태화강 바지락이 양성화됩니다. 내년부터 연간 400톤의 바지락을 채취하면서 태화강의 또 다른 명물이 될 전망입니다. 김규태 기자입니다. 태화강 하구에 자리 잡고 있던 무허가 건축물이 하나둘씩 철거되고 있습니다. 현재 80%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철거 작업은 앞으로 일주일 정도면 모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30여 척의 어선이 정박할 수 있는 무량장은 이미 지난 8월에 완공됐고 바지락 위판장 조성공사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남구청이 수협 측에 채취 허가를 내주면 수협은 어민들과의 계약을 거쳐 내년 2월부터 본격적인 바지락 채취에 나서게 됩니다. 양성화가 되면은 영구적으로 자원 관리가 될 뿐만 아니고 어민들에게 수익인이 됨으로 해서 어민 소득 증대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지난 1987년 정부의 바지락 채취 금지 이후 26년 만에 태화강 하구에서 어민들이 합법적으로 바지락을 채취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태화강 하구에선 연간 400톤의 바지락을 채취해 12억 원 이상의 수익이 기대됩니다. 태화강 하구가 정비되면 태화강 하구가 시민들에게 친수 공간으로 바뀌게 되고 태화강 바지락이 지역 특산 브랜드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물과 바닷물이 교차하고 모래톱이 발달해 그동안 국내 바지락 종폐의 30% 이상을 공급해온 태화강. 바지락 채취 양성화로 또 하나의 울산 명물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골칫거리이던 생활 폐기물이 스팀을 생산하는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조명받고 있습니다. 민자 사업으로 성암 매립장을 확충한 건데 수익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기대됩니다. 보도에 서영만 기자입니다. 가정에서 쏟아져 나오는 생활 쓰레기가 소각로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하루 동안 발생하는 쓰레기는 420톤이지만 그동안 소각시설 부족으로 100여 톤은 매립해 왔습니다. 하지만 성암 처리장에 소각로가 확충되면서 이 같은 문제가 말끔히 해결됐습니다. 생활 폐기물을 소각을 해가지고 그 열은 폐열을 이용해서 실제로 활용하고 나머지 재는 재가 떨어지면 재는 매립장에 매립하는. 이번 소각시설 확충으로 소각한 재와 불연성 쓰레기만 매립하게 돼 매립장 사용 예란도 한층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 매립장과 뒤편 예정지를 합칠 경우 앞으로 80년간 울산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게 된 셈입니다. 더욱 의미 있는 것은 연간 11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고 국비와 민간 자본으로 환경시설을 증설했다는 점입니다. 100% 민간 자본을 유치함으로써 시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면서 또 민간의 우수한 기술력도 확보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스팀을 판매함으로써 현재 소각로에서 나오는 폐열이 인건공장으로 공급되고 있는데 내년쯤 이 시설이 본격 가동되면 스팀 공급으로 170억 원, 매립장 가스에서 10억 원, 그리고 음식물 바이오 가스화에서 8억 원 등 한 해 200억 원에 가까운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울산시는 골칫거리던 생활 쓰레기 처리가 친환경 투자 대상으로 부상함에 따라 조만간 이 일대를 환경에너지 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다음은 경제계 소식 알아보는 경제 이모저모입니다. 삼성 BP화학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성금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전달된 성금은 저소득층 계층과 한부모 아이들에게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무학의 가을국화가 국내 처음으로 창원에서 개막된 제15차 국제적조회의의 공식 건배주로 선정됐습니다. 무학 관계자는 가을국화의 경우 창원 서북산에서 재배되는 국화꽃잎만 엄선해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현대캐피코 권문식 사장을 그룹 연구개발본부장으로 개발본부의 파워트레인 담당 김혜진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 발령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자동차 부품과 파워트레인 부문에 대한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남은행이 오는 2014년 2월 준공되는 울산 야구장에 설치할 전광판을 울산시에 기부 체납하기로 했습니다. 경남은행은 사회공헌 차원에서 전광판을 기증하기로 했다며 업체와 가격 조율 등을 거쳐 제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UBC 울산방송은 연말을 앞두고 점차 달라지고 있는 생활 속의 문화생활에 대해 연속 보도합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일상 속에서 공연 문화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을 조윤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평일 오후 남구양 소극장.
중학생들이 줄지어 공연장으로 들어옵니다. 연극이 시작되자 200명의 눈과 귀는 무대로 쏠립니다. 수업 대신 단체로 연극 관람을 온 건데 학생들의 반응은 예상외로 뜨겁습니다. 이런 관람을 해볼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각의 폭도 넓힐 수가 있고 답답한 학교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점에서도 저녁 시간 학생들이 떠나간 자리는 연인들 차지입니다. 다정스러운 중년 부부들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퇴근 후 잡돌이 시간을 쪼개 가족들과 함께 문화 공연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대의 화두 중에 하나가 힐링이라는 단어인데 아무래도 지친 심신을 좀 이렇게 위로하기에는 이 문화적인 활동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학생 등 단체 관람객에다 일주일에 한 차례씩 공연장을 찾는 마니아들이 늘면서 소극장마다 관객들로 북새통입니다. 특이할 점은 학생들의 단체 관람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일반 관객층의 폭이 넓어져서 20, 30대층뿐만 아니라 40, 50대 부부 동반으로 해서 멀게만 느껴졌던 문화생활.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일상생활 속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UBC 뉴스 조윤우입니다. 울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협의체가 구성돼 오늘 서울에서 출범식을 갖습니다. 한국석유공사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박맹호 시장과 10개 이전 기관 단체장 등이 참석해 울산시와 업무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신청사 에너지 효율화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울산 지역 택시요금 인상안이 오늘 울산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울산시의 택시요금 인상안은 현재 2,200원인 기본요금을 2,800원으로 평균 20%가량 인상하고 구군 간 할증제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배정 때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같은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하는 학교폭력 상피제가 내년부터 울산에도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중학교 배정 때 학교폭력에 따른 징계 사실과 교사 의견을 확인하고 고등학교 배정 때도 피해 학생을 먼저 배정한 뒤 가해 학생은 다른 학교에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40분쯤 울주군 서생면 송정마을 방파제입구 공터에 주차된 승합차에서 45살 임모 씨가 숨져 있는 것을 낚시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안에서 번개탄과 유서가 발견된 점으로 미뤄 임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같다며 임 씨가 지난해까지 울산의 한 고등학교 체조 코치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고 학교와 유가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같은 건물에 사는 정신장애 여성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의 지능이 평균 수준이고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받을 경우 신고할 정도의 상식이 있는 만큼 서로 합의한 성관계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여성장애인단체는 피해 여성이 초등학교 6학년 수준의 정신장애가 있는 데다 재판 과정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했는데도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울산시는 문수산 일대에 확산되고 있는 참나무 시드름병과 관련해 다음 달 2일까지 현장 조사를 벌인 뒤 특별 방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에서는 지난 2006년 삼북면 일대에 참나무 시드름병이 처음 발생했으며 올 들어 범서와 삼동, 청락면에 이어 문수산 일대로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